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일단 이 경선의 어떤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우리가 기대했던 네. 한동훈 후보의 과반 득표는 일단 실패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사자 경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표가 분산된 뭐 네. 그런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결과로서 이제 문제는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후보는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에 있었고 네. 홍준표 후보는 하락 추세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여론조사상으로는 한동훈, 김문수 이 두 사람의 대결이 뭐 조금 비슷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원 투표 네. 여기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승부가 상당히 좀 갈렸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 표가요. 저게 이제 채널A가 어제 저녁 뉴스에서 보도한 건데 네. 26일 조사를 한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목금 양일간 채널A에서 맞짱 토론 4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토요일에 이제 MBN 사자 토론이 있었는데 목금께 반영된 결과인데 위에 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밑에 게 무당층입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가 좀 앞서고 있어요. 앞서고 있고. 근데 위에도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2위고 밑에 이제 무당층의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워낙 이제 강성 보수 이게 강하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2위를 차지하고 그랬는데 당심 50%에서는요. 김문수와 홍준표 그가 말이죠.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홍준표가 앞서고 어떤 거는 또 김문수가 앞서고 여론조사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원 당심조사 있잖아요. 거기서는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상당히 처진 것 같아요. 뒤쳐졌다. 그래서 오늘 홍준표의 패배는 어차피 한동훈은 이쪽 진영을 대표해서 한동훈은 올라간다, 굳은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 김문수냐, 한동훈 대 홍준표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였어요. 근데 여론조사랑 당원 투표랑 5대 5로 섞잖아요. 여조에서는 뭐 홍준표나 김문수나 저는 비까비까 했다고 보는데 당원 투표에서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이 며칠 전부터 이 홍준표 후보 진영의 그 굉장히 좀 이 낙담 이런 것들을 좀 취재를 한 게 뭐 여러분한테 뭐 자세하게 이제 공개는 안 해드렸습니다만은 홍준표 후보가 뭐 며칠 전부터 그 캠프에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계속 나 정치 인생 이제 마지막 도전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찍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부터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구나.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일단 첫 번째 토론에서 키높이 구두 관련된 그 발언한 거 그게 일단 굉장히 당원들한테 좋지 않았고 부메랑이죠. 두 번째로는 맞짱 토론 한 3시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승부가 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저래 갖고 이재명하고 상대하겠나? 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으면서 이게 이제 그 홍준표 캠프의 조직을 담당하는 핵심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한동훈 대표 시절에 들어왔던 당원들이 안 나가고 그대로 있더라.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집력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당협위원장들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당협위원장 말이 안 통하더라. 안 통하죠. 이 당협위원장들이 오다를 내리는데 딱 뭐 몇 명밖에 안 통하고 이미 당원들이 여기는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이 조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게 거의 움직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계속 이제 저런 방식으로 본인이 정치 인생 끝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다. 한 번만 찍어달라. 이렇게 읍소 전략으로 나아간 것도.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가 마지막 그 홍대 입구 행사할 때 현역 의원들이 안 보였어요. 좀 쓸쓸하더라고요. 혼자 나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캠프 분위기가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를 좀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페이스북에 그런 것들 썼죠. 그 폭삭 속았수다. 하고 본인 부부 비유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온 것 같다 하면서 뭐 50년 동안
그 아내와 오손도손하면서 폭삭 속았수다의 그 박보검 아이유 부부처럼 이제 이렇게 살아온 것 같다 자평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까지 대통령 못한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다. 그 이야기가 아주 저는 이제 그걸 그랬죠. 딱 보는 네. 순간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잖아요. 예. 이분이 뭐 정치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감으로 느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홍준표 후보 측에서 의원들 한 50명을 확보했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의원들이 그렇게 확보가 안 됐고 또 이 당협위원장들 꽤 많이 확보가 됐다고 그랬는데 어디 코빼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갖고 이게 이제 이 대중적인 토론회가 사실상 이게 선택에 굉장히 아마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3시간 토론 이게 네.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한테 굉장히 큰 패착이었어요. 맞아요. 네. 일단 그 홍준표 후보의 뭐 체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 연령차가 20살, 19살이에요. 네. 1954년생 홍준표, 1973년생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꾸준히 술도 안 먹고 체력 관리를 하는 편이고 네네. 홍준표 시장도 뭐 담배 끊은 지는 꽤 됐고 그런데 뭐 이렇게 썩 김문수 3살 많은 김문수에 비해서 뭐 더 건강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3시간을 연장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한동훈 버르장머를 고쳐주기 위해서 한동훈을 딱 찍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 부메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그 이제 그날 당시에 토론 참가자한테 이 준비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층에서 토론회가 끝나고 21층 스튜디오로 옮겨서 얼마 시간 안 돼서 바로 진행을 했다는 바로 거예요.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화장실 잠깐 갔다 올 네. 시간 이외에 뭐 주전부리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는 김밥 3개 먹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조금 이게 뭘 드셔야 되는데 네. 못 들다 보니까 전반전에 비해서 후반전에 더 떨어지죠. 체력이 확 급감하면서 네. 나 이거 그만하면 안 되나? 뭐 이제 뭐 얼마 남았지? 그때 이제 제 진행자한테 물어보니까 계속 진행자 시계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것만 쳐다보더란 거예요. 네. 그리고 질문할 이 의욕이 떨어져 갖고 의욕 상실. 이게 이제 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이게 이제 지지자들이나 한테 이거 좀 힘들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이번 경선에서 굉장히 이제 결정적인 어떤 패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안철수 후보는 뭐 사실은 이제 나경원 후보보다는 많이 얻었지만 그렇죠. 사실 이번 토론에서 한 칼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와의 기회 때도 뭔가 못했고 사자 토론 때도 네, 맞아요. 사실은 그때도 이 안철수 후보가 사실 박원순 지지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사실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정책 관련해서도 본인이 장점인 뭐 AI나 무슨 뭐 이런 관련해서도 좀 버벅거리는 이게 있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 분 진짜 노고가 많으셨고 두 분 모두 이제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산이고 보수 정치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고 근데 이제 두 분은 이 무대에서 일단 퇴장을 하셨습니다. 네네. 이제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문수 이제 두 사람이 남아서 내일 저녁 이제 TV 토론, 맞수 토론하고 그거 말고는 이제 다른 거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5월 1일, 2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번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여론조사는 이틀 동안 이루어지고요. 네. 5개 전화 면접 여론조사 기간이 각각 800샘플씩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첫날은 당원 투표의 경우 첫날은 모바일 투표를 하고 둘째 날은 어저께 했던 그 ARS 전화 투표를 하고 그래서 그게 다 해서 토요일 오후 2시인가에 전당대회를 지금 소집해 놨더라고요. 네, 그렇죠. 전당대회. 전당대회를 소집하고 아마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하고 결과 별파를 결과 발표가 그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 아닙니까? 뭐 나흘 후면은 우리가 또 나흘 후 요 시간대쯤에 우리가 또 최종 후보를 볼 것 같은데 저는 뭐 내일 토론만 잘 해내면은 그냥 믿음과 확신 차원이 아니라 뭐 현종님이나 저나
그간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뭐 정치 현장에서 뛰었고 현정님도 오랜 기간 이제 정치 이거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깊숙이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한동훈이 되는 게 순리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3차 마지막 경선도 결국은 룰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50대 50. 네, 77만 명, 76만 명 조금 넘는 네. 당원 투표와 그다음에 여론조사 아마 그걸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선 룰은 똑같고 지금 일단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감은 그래요. 모바일 투표가 첫날 42%인가요? 3%인가 하고 42%. 네, ARS는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ARS는 지금 어제 최종이 51% 나왔으니까요. 네. ARS 어제 하루 동안 첫날 모바일 42%, 둘째 날 ARS 전화 투표 9%. 네. 그래서 42 더하기 9 하니까 51%가 나온 거죠. 예. 그 예전보다는 좀 많나요? 그 작년 전당대회 때는 최종 투표율이 48점 뭐 얼마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 2점 몇 프로 올랐습니다. 근데 작년 7월 전당대회는 당대표를 뽑는 거였고요. 이제 대통령 후보 선출로 보면은 21년 네. 윤석열 후보가 될 때 그때는 상당히 그 한 3, 4개월을 두고 그렇죠.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걸 해가지고 흥행 면에서는 지금 보다 뭐 더 저기 한 거죠. 네. 그래서 최종 그 투표율이 그때 63점 몇 %가 그때는 이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틀 했어요. 네. 예. 그런 시간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홍준표 후보에 갔던 표와 네.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에 지했던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이게 이제 제일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냥 이제 지금 두 사람의 어떤 1, 2위 수준 제가 볼 때도 아마 전체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추이나 등등을 보면 한동훈 후보가 조금 앞섰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감은 있어요. 네. 감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사람의 표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요, 지금 우리 뭐, 여기 우리 김 감독도 뭐 하나 올리는 게 뭐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다. 아, 내 후보의 뭐 득표율 이런 거 올릴 필요 없습니다. 그 저기 이 여러분들 지금 뭐 그 교란 작전을 쓰기 위해서 이게 또 벌써 이제 그 이런 작전 세력들이 있어요. 네. 작전 세력들이 이런 걸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한마디로 어떻게 한다? 개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개무시하십시오. 예. 네. 예.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그 홍준표 표와 안철수 표가 네,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이제 안철수 표는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노선상으로 친화 그 근접성이 있는 뭐 한동훈 후보 쪽으로 안철수 후보가 몇 % 얻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갈 거고요. 네. 문제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상당수 득표를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암만 못해도 한 20% 득표는 20%대 득표는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20%대 득표 그 홍준표의 표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갈릴 텐데, 근데 이미지상으로는 홍준표가 김문수하고 가까워요. 네. 같은 70대, 15대 국회 입사 동기에 또 영남이 고향이고. 뭐 그다음에 그 정치 노선에 있어서도 약간 강경 보수 네네. 쪽이고 그런데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이 과정에서 보여준 홍준표의 어떤 그 입장 노선 보면은 사실 정광훈 목사하고의 그 연대 협력도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김문수 네. 아주 오른쪽 가상자리에 가 있죠. 포지션이. 그리고 이제 중도를 강조하는 중도 보수 한동훈. 네. 그러니까 김문수와 한동훈 어딘가에 저는 홍준표가 있다고. 네네. 홍준표의 정치적인 그 포지셔닝이. 2040들 좀 거기가 예, 세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념적 정책적 칼라로 보면 그게 어느 쪽으로 더 올 것인가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굉장히 현정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이 여론조사상에서 이 연령대별 지지율, 네. 연령대별 각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요. 이제까지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2030에서 타 후보들을 압도했죠. 타 후보들을. 그 김문수 후보가 제일 안 나왔어요. 제일 안 나오는 게 네. 김문수예요. 네. 김문수는 거의 제로의 수렴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제일 안 나오는 게 김문수. 근데 2030에서 왜 홍준표라는 인물이 이렇게 나오는가? 처음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영남 꼰대인데 왜 2030 이렇게 표를 주나? 했더니 그게 SNL 코리아 있잖아요. 네네. 홍준표 후보는요 벌써 막 5년 전, 6년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재밌고. 이게 재밌어요. 저 할배, 저 아재 꼰대인데 재밌네. 네. 그러니까 그 유머 코드, 그 재밌기 때문에 그 꼰대 이미지도 많이 이제 상쇄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저 한동훈이 SNL 코리아 나가갖고 지금 그 정성호하고 한동훈을 만났을 때 거울 치료 이거는요 뭐 780만 원가 됐어요. 그 하나가. 그러니까 동영상 쇼츠 하나가 지금 700만 회를 넘었다는 거죠. 700만 원을 넘었어요. 700만 명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단하네요. 그래서 홍준표를 지지했던 그 2030에 저는 대부분은 한동훈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원님도 분석을 했지만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표의 성격을 보면 그렇게 강성 우파는 또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스팔트 나왔던 그 우파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는 사실 이제 조직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그렇죠.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가 있었고 네. 거기 또 주요한 참가자들이 보면 뭐 장동혁이라든지 뭐 네. 등등해서 전부 다 이제 그 아스팔트 세력들이 그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친윤 핵심들, 네. 강성 친윤들이 거기 가 있고. 맞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조금 중간 지대에 그렇죠. 있었던 네. 후보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이재명과 맞서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아마 맞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문수 지지 쪽은 이 한동훈에 대한 반대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고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2030은 뭐 한동훈에 대한 조금의 비토세력이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을 싫기 때문에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는 어떤 한동훈이 필요하다라는 세력이 저는 비율적으로 보면 뭐 7대3 정도로 네. 많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도 뭐 네. 그렇게 좀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내일 토론에서 어떻게 이제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뭐 토론 실력이야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한 수 위라고 보고. 네, 지금 우리 그 SNL이 1,000만 뷰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쇼츠 잘라놓은 거 다 합치면 1,000만 뷰인데. 그 1,000만 더 넘어요. 이제 정성호 찍은 거 하나가 1,000만이 넘었다는 얘기인가요? 뭐 하여튼 그렇대요. 그 하나가 그 쇼츠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5천만 국민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 가지고 그 넘는다는 게 이건 뭐 거의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이게 뭐 700만, 800만도 사실은 이게 네. 뭐 어마어마한 정치인 쇼츠 중에서 그거 하나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810만. 810만. 그거 하나는. 그러니까 한동훈을 네. 만났더니. 정치인 쇼츠의 일일 거예요. 오늘 제가 기사를 한번 보니까 뭐 BTS 뷰, 뭐 이 저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거 하면 3등으로 이 한동훈 쇼츠가 지금 순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는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 번씩은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도 한 주 빨리 여기 똑같은 포맷으로 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별로 인구의 회자가 안 되잖아요. 전혀 제가 볼 때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게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아주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뭐 하면은 이제 요번에 김문수 후보가 그쪽 블록에서의 경쟁에서 홍준표 후보를 제낄 수 있었던 게 하나의 전략이다. 그 전략이 아주 단순한 전략이에요. 한덕수 보험에 가장 빨리 가장 화끈하게 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이 김문수 후보가 올 1월부터 지지율 1위로 나올 때부터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그 반복 강조했던 게 저 지지율은 김문수 본인의 것이 아니다. 맞아요. 윤통에 대한 그 지지율이 김문수를 통해서 투사돼 가지고 나타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파면되면서 김문수 그 지지율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홍준표가 오히려 더 잘 나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이때 또 뭐를 했는가? 한덕수 보험을 가장 빨리
가장 화끈하게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생각하는 사람은 김문수 찍어라 이렇게 된 맞아요. 거예요. 예. 그 작업을 실제로 박수영이라든지 네, 뭐 성일종이라든지 다 작업하고 거기로 들어간 이유가 그렇죠. 김문수 자체 혼자만 놓고 보면 이렇게 지지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결국 김문수가 되면 김문수가 이 마중물이 돼서 뒤에 한덕수가 온다. 네, 요 전략으로 지금 이제 이번에 선거운동을 펼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한 이제 어떤 지지, 뭐 기대 요런 게 이제 김문수에 투영이 되면서 사실 지지율이 빠지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조금 처음에 빠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김문수가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뒤에 한덕수가 온다. 네. 요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김문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기대감이 그냥 어떤 면에서 떨어지고 요 기대감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김문수의 어떤 지지율은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게 김문수 후보는 쉽게 얘기하고 자력갱생이 안 돼요. 네.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돼요. 음. 그러니까 뭐 과거에 우리가 보면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냐 아니면 누구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냐 네. 뭐 그런 얘기 많았는데 여하튼 자력갱생 그건 아닙니까?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뭐가 돼. 네. 장사가 돼요. 속단 말로.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세요. 그렇다면 이제 이 두 사람 경쟁에서 과연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고 김문수 변수 한덕수 변수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